안녕하세요. 건강톡톡의 아나운서 정재희입니다. 오늘은 조현병 마지막 시간인데요.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사회적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가족, 대인관계, 또 직장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 정신건강의학과 김세현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김세현입니다. 네, 그럼 첫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조현병 환자도 직장에 다니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적인 삶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서서히 시작하는 과정에서 걱정이 되고 불안해들 하세요. 하지만 그게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과정을 밟아가고 이미 약물치료를 통해서 좋아진 과정이 있으시다면 본인이 원래 하던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가는 경우들을 저희들은 아주 자주 뵙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역할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본인이 하던 활동으로 다시 돌아갈 때요. 이 과정에서 너무 의욕이 앞서서 갑자기 더 많은 거를 좀 하게 될 때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너무 이제 걱정이 되고 불안해서 시작하기 어렵게 될 때도 있어요. 그 과정에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 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직업일 수 있잖아요. 네네. 과연 이 조현병 환자들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또 그 직업을 갖고도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지도 궁금해요. 네, 조현병 환자에게 특별히 맞는 직업이라는 거는 저는 존재하진 않죠. 대신에 당연히 어떤 생활을 불규칙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거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게 한다거나 재발의 위험성을 높이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꼭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직업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주변의 지인이나 가족분들이 도와줄 수 있을까요? 사실 환자분들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됐다라는 것은요, 되게 의미가 커요. 그렇죠. 환자분과 가족분들에게는 사실은 감동이에요, 그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족이나 주변들이 어떻게 도와야 하냐? 가족분들이요, 현재 환자가 하고 있는 생활과 증상 부분들을 잘 봐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어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들과 함께 공유해 줄 수 있는 어떤 연결의 역할을 잘 해주세요. 그리고 조금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도요, 분명히 다시 북돋아 주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주위 분들이세요. 가족분들이 좋은 이렇게 완충 역할을 잘 해주시는 경우에 좋은 결과들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조현병 환자들도 일상생활을 문제없이 이어갈 수 있다는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결혼 혹은 출산 같은 좀 특별한 이벤트 상황에서는 좀 불안하실 수도 있겠다 싶긴 하거든요. 이 조현병 환자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잘 기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진료를 뵙게 되면 환자분들을 청소년 시기부터 시작해서 조금 이제 한참 뵙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요, 그분들이 누군가와 교제를 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게 되고 이제 결혼을 준비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될 수 있으면 병원에 꼭 같이 한번 모시고 오게 말씀을 드려요. 좋네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이 치료를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같이 잘 공유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시고 이제 임신을 생각하시게 되는 여성분들의 경우에 그 약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감량하는 과정을 갖고 산부인과 진료는 어떻게 가지시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남성분들도 본인이 먹고 있는 약들이 향후에 이제 임신이나 있을 태아에 대한 어떤 걱정들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드시고 계신 약들에 맞추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그래서 내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진 않을까 아니면 오해를 사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할 것 같은데 조현병 환자와 대화를 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심각도가 높은 급성기식이라면 소통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분이 주변을 받아들이는 이런 지각체계 자체가 상당히 혼란과 왜곡 속에 있기 때문에 나의 말이 그분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내가 많은 말을 해서 그분을 어떻게 도와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빨리 치료 체계로 연결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하지만 이제 치료를 이제 오랫동안 잘 받아오셨고 현재 안정기에 계신 분이라면 저는 일단 그분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네네. 예전에 이제 망상에 빠져 있었고 환청과 여러 가지 이제 환각 속에서 있으셨을 때 말들을 주변 분들은 기억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상한 얘기를 하면 이 사람 또 나빠지는 거 아니야?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거 제발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당사자분들이 억울할 수도 있겠어요. 농담 한마디 던졌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료를 받고 계신 환자분들께 내가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네. 저도 그래요. 가끔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잘 들어드리면 내가 지금 이 환자분이 겪고 계신 상황을 더 잘 이해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조현병 하면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사회적 편견인 것 같아요. 네. 이 편견, 조현병 환자는 위험하거나 좀 폭력적일 수 있다라는 게 사실일까요? 많은 조현병 환자분들이요. 주변 자극에 예민해지고 피해의식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외출도 못하시고 불안해하시고 네. 상대방에 대해서 오히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다만 일부의 환자분들이 치료가 잘 안 되고 증상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충동 조절이 안 되고 그런 위험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주 일부의 환자이고요. 네. 그런 환자분들도 적절한 치료를 받고 약물 치료가 잘 유지되는 상황에서 항상 위험한 건 아닙니다. 사회적 편견 때문에 당사자분들이 진짜 더 힘드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조현병 환자에게는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팁도 주실 수 있을까요? 일상적인 스트레스 자체를 피하기 위해서 네. 내가 막 나가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하고 조그만 스트레스도 계속 피하려고 하는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는 저희들은 오히려요. 적절한 스트레스는 지금부터 네. 좋아지는데 오히려 필요해요 라는 말씀을 드리기도 해요. 의외네요. 예, 과도한 스트레스는 문제이지만 일상생활은 그냥 자연스럽게 잘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진료 잘 하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같이 두고 보죠 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다음은 조현병 환자와의 관계에 도움이 되는 핵심 가이드입니다. 첫째, 망상이 있을 때는 반박보다 경청이 우선입니다. 둘째, 대화는 자극적인 언행보다는 차분한 어조로 이어가야 합니다. 셋째,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객관적이고 사실 중심의 대화를 유지합니다. 넷째, 갈등이 반복될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치료진과 함께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현병 환자도 우리의 일상 속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3편에 걸쳐서 조현병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교수님이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할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치료를 꾸준히 잘 유지해 가신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병입니다. 실제로 조현병 환자분들 진료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는요. 치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지신 분들을 매일매일 뵙고 있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좀 힘들긴 하지만 진료를 잘 유지하신다면 지금의 그런 힘든 증상들은 반드시 더 좋아집니다. 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건강 정보가 톡톡 튀는 시간 아나운서 정재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